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이것도 또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올릴 때, 그러니까 상품을 뭐 위탁을 해서 올리시든 사입을 해서 올리시든 상품을 올리실 때는 상품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명을 지을 때는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의 상위 노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서는 키워드 도구 또는 구글의 뭐 트렌드 이런 검색어 분석 서비스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으로는 잠깐만요. 네이버의 쇼핑 인사이트, 두 번째로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세 번째로는 셀러 마스터, 키워드 마스터라고도 불러요. 네 번째로는 판다 랭크, 다섯 번째로는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제가 적어 드린 거는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광고주로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판매하려는 아이템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쇼핑 인사이트부터도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잠시 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시고 네이버에다가 쇼핑 인사이트라고 적어 볼까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해주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나 검색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야별로 인기 검색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잡화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게 일간으로 또는 주간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검색어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검색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래쉬가드를 친다라고 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1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시점에 래쉬가드가 좀 많이 팔렸었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광고 홍보를 하면은 내가 상품을 잘 팔겠구나. 이런 트렌드를 보실 때 검색어 트렌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래쉬가드를 쳐서 보니까 실제 이 래쉬가드가 잘 팔린 시기는요. 성수기가 7월 초예요. 그쵸? 그리고 언제부터 그래프가 올라가냐면 성수기 한 1, 2개월 전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을 언제부터 팔아야 될까요? 팔고 홍보를 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슬슬 올라가기 진행되는 그 시점인 한 5월 초 그때부터 판매를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얻을 땐 검색어 트렌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쇼핑 인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내가 아이템을 선정을 하실 때 또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그 키워드가 어떤 거를 쳐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린이 모자를 팔려고 해요. 그럼 어린이 모자라고 해서 제가 쇼핑으로 보면은 이 어린이 모자가 출산 유아동 잡화 모자에 있거든요. 그러면 출산 육아에 있는 2차 분류는 유아동 잡화에 있는 메뉴가 없네요. 출산 육아에 들어왔는데 왜 여행 쇼핑이야? 이상해.
그쵸? 메뉴가 좀 이상하네요. 카테고리가 좀 이상하게 보여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그러게. 네. 얘가 문제인 것 같죠? 쇼핑 인사이트가. 그러게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는 들어가지나? 네, 지금 쇼핑 사이트가 지금 로드 중으로 막 그러니까 일단 얘는 좀 이따가 뜨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이버 광고로 이번엔 좀 갈게요. 네이버 광고에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까지를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어린이 모자가 출산 육아 유아동 잡화 모자였거든요. 그러면 출산 육아에 여기를 유아동 잡화로 놓고 여기 산분류를 모자로 해가지고 뭐 기간은 만약에 지금 1개월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추세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량의 추이를 보거나 인기 검색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인기 검색어를 뽑아서 보시거나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서 참고로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모자까지 카테고리를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유아동 의류 쪽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나 이런 걸 볼 때 그 인기 검색어를 500개까지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보시는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브랜드 제품들 빼고 내가 만약에 뭐 우아 유비 같은 경우도 유아 우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네요. 그죠? 유아 바람막이라든지 그러면은 요런 상품들을 좀 소싱해서 팔아도 되겠구나 요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절을 타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월을 1개월로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4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서부터 4월 달은 좀 추울 무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4월 만약 지금 4월 한 중순쯤이니까 한 5월부터 작년 한 뭐 6월 또는 7월까지 중에 상품이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했나 요런 걸 보시는 게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무렵에 검색을 했을 때도 유아 우비라든지 유아 원피스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찾았었으니까 구매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쇼핑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인기 검색어를 뽑아서 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들을 많이 샀었는지 이런 거를 보실 때도 쇼핑 인사이트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참고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이제 다시 네이버 광고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좀 부탁드리는데 개인 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두시면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상품을 한번 또 조회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키워드 도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서 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 도구를 눌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판매할 키워드가 여기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조회를 해보면 그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간 검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월평균 그 광고를 클릭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래쉬가드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래쉬가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는데 아마 제일 많이 검색한 거는 I자의 래쉬가드를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PC랑 모바일 했을 때 대략 한 9만 건 이상 찾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평균 클릭도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을 보았을 때 래쉬가드를 많이들 찾아서 보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뭐 여성 래쉬가드라든지 빅사이즈 래쉬가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관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눌러보시면은 그 연관 키워드의 월별 검색 추이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통계,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가 지금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가 많이 찾아 들어왔는지, 성별은 어느 성별이 많이 검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뽑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월간 검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중에서 내가 필터를 걸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그 부분에 맞게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예를 들어 포함하는 걸 찾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월간 검색수 모바일 기준에서 뭐 1000건보다 큰 것만 찾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바일에서 검색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뽑아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월간 검색수 PC도 1000건보다 큰 거, 그러니까 둘 다 1000건보다 큰 거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뽑아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색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기준, 작은 기준으로도 뽑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만약 엑셀을 조금 아신다면은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해 주시면 편집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자동 필터를 걸어서 정렬을 좀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 자동 필터를 걸 때 지금 보면은 엑셀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가져와진 거는 왼쪽 정렬이 지금 숫자가 되어 있죠.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자동 필터를 걸어도 얘가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제대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이 되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엑셀로 가져왔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문자로 취급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빈 곳 아무 곳에나 1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1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있는 데이터 부분을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1을 곱하면 원래 값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을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숫자로 다시 인식이 돼요. 아까 요 클릭률 같은 경우는
백분율을 다시 설정을 하려면 홈에서 백분율 눌러주시면 퍼센트 단위로 다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면 월간 검색이 모바일 기준으로 내가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하면은 제일 높은 것부터 쭉 정렬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준에서 내가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키워드에 색깔을 칠해 놓는다든지, 보시면 여기 색깔을 칠한다 라고 했을 땐 월평균 클릭률도 보면은 1% 이상 정도씩 되는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베럴레시가드 요거는 아마 브랜드 키워드 같으니까 빼놓고, 스노클링을 찾으시는 분도 0.17, 0.82만큼 눌러보긴 했는데, 키즈 래쉬가드 요것도 내가 가져오겠다 하면 체크.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요것만 색기준 필터로 뽑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엑셀을 아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필터를 뽑아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기 검색 광고에서는 보통 우리가 키워드를 어떤 것들을 좀 쓰면은 유입이 얼마나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셀러 마스터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키워드 마스터라고 쳐도 나와요. 똑같은 사이트예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셀러 마스터라고 쳐볼게요. 아까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롭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셀러 마스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일단 장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셀러 마스터의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 볼게요. 아까 래쉬가드를 예를 들어 적어 보자면 그 래쉬가드에 대한 연관 키워드와 이 키워드로의 총 검색 조회수, 상품 수, 그리고 비율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래쉬가드로 적어서 키워드를 쓸 것인지, 여자 래쉬가드로 해서 키워드를 적을 것인지, 남자 래쉬가드로 쳐서 키워드를 적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관 키워드를 뽑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 래쉬가드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있길래 눌러봤더니 PC 모바일 했을 때 670건밖에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에 대한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224대 1이죠. 그럼 얘는 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들을 뺀 적당한 그런 경쟁률을 갖춘 것들을 키워드를 뽑아내실 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시 엑셀로 다운받아서 키워드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비율은 뭐예요?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조회수 대비 상품 수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데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다면 비율이 적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조회수가 적은데 상품만 엄청 많다. 그럼 비율이 높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는 지금 많은데 공급이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적은데 공급만 많다라고 하면 되게 피 터지는 싸움이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낮은 게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비율만 따질 거는 아닌 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조회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찾는 게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란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사실은 그 중에선 제일 중요하고, 조회수 대비 상품 수가 적은 게 있으면 더 좋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얘네가 많아야 돼요. 자, 그리고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스토어의 주소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그 스토어를 원래 분석을 해주는 그런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동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상품 키워드 분석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상품을 적으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해서 분석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제가 래시가드라는 키워드를 적었을 때 이 래시가드는 PC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고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했고 따라 상품은 몇 개나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은 얼마가 되고 판매량은 얼마나 돼서 매출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뽑아주면서 밑에 보면은 잘 팔리는 상품들의 가격이나 리뷰, 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 가격 비교라는 거는 카탈로그로 묶인 상품들을 말하고요. 그 외의 판매처들은 실제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 이렇게 상품명을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상품을 파는 쇼핑몰을 들어가서 어떻게 올렸는지 등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키워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러마스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셀러마스터는 예전에는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요 판매량 분석 때문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요즘 유료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는 이커머스 및 콘텐츠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이 사이트들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이트긴 합니다. 자, 들어가서 볼까요? 자, 가장 쉬운 우리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온라인 상품 분석이 된대요.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아까 적었던 오늘 그냥 래쉬가드로 할게요. 래쉬가드를 적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해줘요. 되게 귀여운 판다가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이 래쉬가드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시장에선 스포츠 레저의 수영, 비치웨어 상위 쪽으로 주로 카테고리를 넣고 있고요. 아니면 상하 세트, 팬츠, 원피스 수영복, 전신 수영복 이런 순서로 넣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우린 상위 쪽으로 해서 래쉬가드를 넣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1위 하고 있는 애가 얘고 일단 검색을 보면 모바일에서 94%로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 여성들이 주로 많이 검색을 하고 있으며 30대가 주 고객층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려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GPT 나와서 좀 웃었었죠. 제가 아까 얘가 여기 들어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검색량이랑 상품수, 최대 수요까지도 얘가 다 분석을 해주는데 판매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강조해 달래요. 그리고 제목 키워드 추천해줘 하니까 래쉬가드 제목 키워드로 검색량과 경쟁도까지도 이렇게 뽑아주고요. 판매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피팅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단점 요약해줘 하니까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래쉬가드에 대한 장점은 30대 여성이 7월에 많이 찾는데 광고비도 낮고 원가도 낮지만 경쟁이나 잘 파는 사람은 좀 보통으로 있다.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연관 키워드가 쫙 나오죠. 그래서 월간 검색량과 상품 수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키워드를 뽑을 수도 있을 거고요. 키워드에 대한 경쟁률은 아까 래쉬가드는 38대 1 정도 되더라. 가격은 대략적으로 상품은 36,758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탑 10개 정도의 평균 가격은 얼마고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7월이더라. 이런 데이터까지도 뽑아주게 됩니다. 1년치, 3개월치, 1개월치 이렇게 뽑아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을 해주는 게 되게 좀 재밌어요. 연관 키워드로 가서 보면은 이 래쉬가드랑 연관된 키워드들을 얘가 이렇게 뽑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월 검색량이 많은 순서로 뽑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검색량이 나오면서 경쟁률도 좀 어느 정도 낮은 순서로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낮은 순서 이런 것들도 뽑아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대로 연관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을 역시 엑셀 데이터로 다운받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대충 제가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이죠.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처럼 필터를 걸어서 내가 여기서 검색량이 만약 PC 모바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나는 합치고 싶다면 더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등호 적고 검색량 플러스 검색량 해가지고 더해주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끌어주시면은 이게 총 검색량이고 그러면 이걸 같이 붙여놓을 걸. 총 검색량별로도 필터를 뽑아가지고 제일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순서로 내가 정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상위 상품이랑 URL까지 얘가 이렇게 뽑아주기 때문에 내가 상위 잘 파는 데는 어떻게 올리고 있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러 가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왔죠?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를 뽑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정도 말씀드리고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는 상위 랭킹 상품과 위탁에서 판매하시고 있는 그런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소싱하고 싶으면 누르면 이렇게 도매매의 상품을 들어가서 소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기도 했죠. 되게 좀 재밌게 연결해 놨죠? 자, 그래서 키워드 분석 살짝 보았고요. 이제 키워드 찾기로 가서 또 볼게요. 자, 아까는 제가 키워드를 그래도 래쉬가드를 팔겠다라는 걸 결정하고 찾은 경우고요. 이번에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로 찾을 수가 있어요. 1차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나는 인테리어 용품을 팔겠다 라고 하면 인테리어로 해서 2차 카테고리까지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1차 카테고리까지만 잡아놓고 설정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2차까지는 잡는 걸 추천은 합니다. 가구 인테리어의 홈데코를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와서 월 검색량에 따라서 높은 게 이제 앞치마가 제일 높았네요. 홈데코 중에서는. 그쵸? 그리고 상품량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또한 역시 엑셀로 다운받아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일단은 검색량이에요. 그죠?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상품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황금 키워드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사실 쓰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황금 키워드만 뽑아서 보겠다라고 눌렀더니 에어컨 커버를 얘가 뽑아주긴 했네요. 왜죠? 월 검색량이 15,670이고 상품량이 좀 많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전환이 되게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경쟁률은 좀 나쁘지만 쇼핑에 이제 전환되는 건 좀 좋더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뽑아준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카테고리 경쟁도가 배드인 상품들을 아마 황금 키워드에서 뽑아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황금 키워드가 그래서 조금 신뢰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강홍동 방석이 뭘까요? 예, 궁금해서 눌러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황금 키워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로도 찾아볼 수 있고 검색어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가격 분석 쪽으로 가서 볼까요? 자, 상품명 그리고 판매 가격을 적으면 예를 들어서 래쉬가드고 판매 가격은 25,000원 정도를 팔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뽑아주죠. 저는 상위 이쪽으로 할래요 라고 했더니 대략적으로 25,000원에 팔면 소소한 재미를 볼 수는 있을 거래요. 경쟁도는 되게 좋네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최저가 순으로는 상위 61% 정도 되고 경쟁자는 적지만 평균 광고비가 높으므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시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기존 상품도 가격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상품을 팔고 있는 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 비올리 에르라는 데서 팔고 있는 이 키즈 모자를 뭐 래쉬가드를 할까요? 그냥 래쉬가드? 아까 래쉬가드로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뭐 헤링본 말고 한 이쯤 하자. 남성 여자 래쉬가드 요거에 요 링크를 복사해서 판다랭크에 집어넣으면 이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지금 최저가는 몇이고 30% 가격은 얼마고 예상 순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가 뽑아준다라는 거죠. 지금 얘가 배드라고 하는 이유는 가격대가 많이 낮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경쟁자는 많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좀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걸 일단 체크를 하는데 얘는 이제 원가를 그냥 판매가의 30%로 계산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적을 때 원가를 여기다 적어서 분석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순위 추적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토어를 적고 키워드를 적어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지금 실시간 순위로는 몇 등 정도 스토어에서 그 순위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는 그런 순위 추적 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판다랭크라는 곳이 되게 좀 재밌는 게 좀 많기도 하고 UI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제일 좀 많이 떠들썩한 게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였죠.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도 한 군데 또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도 스마트 스토어나 이커머스 셀러 키워드 분석 툴인데요. 아까 판다랭크랑 좀 비슷합니다. 상품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면 일간 트렌드나 주간 트렌드를 뽑아준다 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전처럼 래쉬가드를 그대로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해서 연관 키워드랑 뽑아주는 게 동일해요. 상품 목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연관 키워드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웬만해선 다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봐라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키워드는 볼 수 있지만 그 키워드가 몇 명이나 검색했고 상품은 얼마나 되고 이런 정보들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아이템 발굴 쪽으로 가서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검색한 바와 같아요. 카테고리는 일단 1차나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설정을 해주세요. 1차만 넣으면 너무 크니까 그 안에서 이제 2차 분류까지 설정을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생활 건강에 주방용품 중으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인기 키워드와 주제별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검색 수가 1000건 이상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최소 입력에다가 1000, 최대 입력에다가 뭐 몇 이렇게 적어서 조회를 해보면 1000건 이상인 데이터들만 뽑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회를 해보려고 그러면 아마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뜨는 거고, 만약에 검색수를 적지 않으면은 그냥 검색수 적지 않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검색수를 쭉 나열을 해주고 총 검색수를 우리가 정렬을 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검색수를 정해서 내가 몇 건 이상만 보겠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주방용품을 판다라고 할 때 지금 3월달을 기준해서 얘가 조회를 했는데요. 과거를 내가 만약에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방용품 어떤 게 많이 팔렸나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그 주방용품을 많이 팔았던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필요한 상품들이 이 무렵 때 필요한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보시면 타이머 같은 거 괜찮겠네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텀블러가 꽤 있어요. 그죠? 텀블러 같은 경우 브랜드 텀블러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스타벅스 텀블러. 그죠? 그리고 텀블러도 어찌됐건 상품이나 검색도 되게 많이 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쟁 강도가 좋음이나 아주 좋음 혹은 보통까지만 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키워드가 크니까 경쟁이 되게 피 터지겠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브랜드 키워드로 의심되는 거는 이렇게 B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B자 들어있는 것들 빼고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상품을 소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요 아이템 발굴에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주제별 키워드도 뽑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일간이랑 한 달 전 대비 급상승 키워드들을 뽑아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키워드만 좀 정리해서 보고 싶을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되네요. 지금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 있는 툴들을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고 질문 좀 주시고요.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찾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연관 키워드를 이제 세분화해서 경쟁이보다 적은 상품명을 결정하는 게 필요로 할 거예요. 일단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라면 콘텐츠나 링크 빌딩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가 되겠는데요. 콘텐츠라는 건 일단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상세 페이지가 아무래도 검색 엔진이 되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마를 쓴다라고 한다면 또는 래시가드라고 한다면 뭐 방수가 되는 그런 재질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준다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경우 플레이를 눌러서 봐야 되니까 움짤로 해가지고 올려준다라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좀 더 확인하고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컨텐츠가 좀 필요로 할 거고, 두 번째로 링크 빌딩이라는 건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 때 중요도와 인기가 높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는 거를 다른 SNS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구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네이버 자체가 원래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은 어떠냐면 자기 사이트로 자꾸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 만약 링크 빌딩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되게 정확도가 좋은 그런 정보로 인식을 해서 페이지 랭킹을 높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검색 로봇이 콘텐츠를 분류하는 게 키워드를 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나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이라면 로봇은 정보를 더 잘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고민해서 황금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실제 상품명을 만들 땐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요.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수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뭐 4개든 5개든 아까 사이트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걸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세부 키워드를 수집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의 배열 순서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키워드의 배열은 일단은 내가 중요도 순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로 상품명을 간소화하는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상품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금 키워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황금 키워드라는 건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는 적은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인데 요즘은 사실 상품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황금 키워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검색량이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도 우리가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들 때 서로 이제 경쟁을 해본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판다랭크를 이용한 세부 키워드 찾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키워드 찾기에서 제가 사다리라고 적고 엔터를 쳤을 때의 경우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쇼핑 카테고리에 어느 키워드 안에 있고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고 어떤 키워드들이 주요 키워드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엑셀로 해서 일단은 뽑아내보면 이런 식으로 엑셀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검색수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검색수가 이렇게 10,000건 이상으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량 순서로 뭐 4,000건쯤, 2,000건쯤, 뭐 1,000건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색깔을 구분을 해주면 여기 사이 거는 중소형 키워드, 여기 거는 뭐 대형 키워드, 뭐 소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검색량에 따라서 키워드 기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키워드를 6개 정도 추려서 상품명을 만드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 만들 때 한 3개에서 6개 정도가 섞여지게 세부 키워드를 섞어서 상품명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키워드만 너무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연관도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고객이 친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알고리즘이 생각할 땐 키워드를 10개 정도 사용한 상품명보단 키워드가 5개 정도 사용된 상품명이 더 연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키워드들마다의 카테고리,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가 키워드가 같은 그 카테고리를 갖지 않는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봤을 때 검색 엔진이 볼 때도 그게 정확하다라고 파악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는 한 5개 정도 좀 적당하게 그냥 활용해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게 맞고요. 상품을 등록한 후에는 지인 찬스나 각종 광고 같은 걸 돌려주시면서 최신성 점수를 높이시고 판매 지수를 올려주시게 된다면 빠르게 순위를 올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상품을 처음 등록하게 되면 최신성 점수를 갖게 되죠. 그때 이제 만약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품들이 빨리빨리 잘 구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선 되게 좋은 그런 어떤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키워드를 우리가 뽑을 때는 검색량도 따져야 되겠지만 쇼핑에 대한 전환율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검색을 해서 그걸 눌러 들어간 비율까지가 쇼핑 전환율이거든요. 최대한 검색량도 많고 전환율도 높은 키워드를 5개 정도 뽑아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전환율 같은 경우는 1점대 정도만 되더라도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키워드들을 뽑아 두셨다면 이런 키워드가 네이버 검색에서 쳤을 때 카테고리랑 잘 매칭이 되는지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키워드 분석에다 연관 키워드를 뽑아봤잖아요. 그때 뭐 수영복 래시가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쇼핑 전환이라는 부분이 전환율이에요. 그죠? 자, 그럼 검색량과 전환율을 따져 보았을 때 전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쇼핑 전환 경쟁률로 봤네. 경쟁률 말고요. 전환율이요. 전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검색량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검색량 기준으로 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여기다 삽입해서 여기다가 총 검색량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그냥 2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 값을 자동 합계로 뽑아보면 여기 이제 합계가 쭉 나왔을 거고, 총 검색량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제일 많이 찾은 게 키워드 남아 수영 뭐 이쪽을 많이 찾았다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품량에서 맞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건까지를 구분을 해두고 뭐 대충 한 4,000건까지를 구분해 놓고 1,000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쓰실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 해당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키워드가 딱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래쉬가드, 뭐 이런 래쉬가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성 래쉬가드도 해당이 되면 모르겠죠? 여성 래쉬가드, 집업 래쉬가드도 사람들이 전환을 좀 받고요. 여성으로 친 사람도 있지만 여자 래쉬가드를 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성 집업 래쉬가드를 쳐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키워드를 뽑아서 색깔을 칠해 본 다음에 그 키워드만 필터를 뽑아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카테고리 키워드가 나온 것들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쇼핑 탭에 잘 뜨죠? 그죠? 요거는 이제 상하 세트 쪽에 들어가네요. 여성 래쉬가드라고 했을 때 세트를 파는 경우들은 상하 세트, 그리고 상의만 파는 경우는 이제 상의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면서 카테고리랑 맞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버리고, 그러고 이제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치를 해서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해당 단어를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게 짧게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L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니까, 뉴발란스도 회사 이름이니까 빼고요. 뭐 대략적으로 뭐 루즈핏도 있으면은 뭐 루즈핏 여자 래쉬가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테고, 요거 자체가 간단하게는 그 뭐랄까 이름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까지는 되는데 같은 단어가 있나요? 달라요. 어이래 아이래. 왜냐면 래쉬가드를 친 사람도 있고 래쉬가드를 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쓴 거예요. 래쉬가드에서도 나오고 래쉬가드에서도 나오게. 여성과 여자 달라요. 같아 보이지만 다르죠? 여기서도 사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단어는 3번까지는 사실은 최대로 중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3번까지 하는 건 추천은 안 하고 2번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2번까지 중복은 가능하더라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이름 지을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아쉬운 그런 키워드 있죠. 뭐 루즈핏이라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태그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품이 좀 더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하면은 태그했던 그런 세부 키워드 중에 좀 내가 가져가고 싶은 세부 키워드를 이제 제목 쪽으로 꺼내서 붙여 주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상품명을 짓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좋아진 점은 PC, 모바일 모두 다 상품 등록도 되고 수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중으로 개별 등록을 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같은 정보로 상품을 등록하면 필요할 때 쇼핑 윈도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근데 쇼핑 윈도우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경우 쇼핑 윈도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은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상품을 이렇게 키워드서부터 해가지고 좀 더 정성 들여서 올리기에는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자주자주 눌러서 저장을 좀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판매가를 정할 땐 결제 수수료가 최대가 3.85%가 붙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10%, 이런 정도가 미리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보통은 순매출 기준 10%인데 간이과세라면 10%가 덜 들 거고요. 일반 과세에선 10%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세는 이제 매출이 이제 1200 이하로 들어가면은 6%, 그리고 1200에서 뭐 4800까지는 15% 정도 소득세가 띄어지고, CS 충당금이나 반품 서비스는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반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를 미리 떼서 대략 한 5% 정도 녹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진은 딱 몇 프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마진을 남길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적당하게 의견에 따라서 마진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건 그냥 마진 계산기 표를 한 개 연결을 해 놨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다 마진 계산기 이렇게만 쳐보셔도요,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마진을 계산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거 PPT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톡방을 만들어서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로 다시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상품명. 예를 들어 래쉬가드다 하면은 이렇게 적고, 예를 들어 매입가가 내가 12,000원에 띄어온 상품이라고 했을 때 판매가를 25,000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면 따로 드는 경비가 없을 거고, 사입을 해가지고 사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포장을 하는 그런 부자재 가격이 이제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는 스마트 스토어는 6% 수수료니까 6%로 놓고,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 맞추면 1%, 일반 과세자는 10%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내가 1200 미만으로 하면 6%, 뭐 4600 미만이라면 뭐 15% 이런 식으로 종소세 가격까지 매겨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 구조다라는 게 나오는 그런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으니까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재밌게 쓰실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도구마스터라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말고도 되게 그런 마진을 계산하는 사이트들은 많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마진 계산기 표도 하나 드려서 거기다가 상품들을 정리도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옵션 입력 방식은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 그리고 일괄 등록,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기에서 조합형은 재고 수량이나 옵션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단독형의 경우는 수량과 옵션이 같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명 개수는 최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해서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쇼핑몰의 대표 이미지는 필수로 등록해야 되고,
추가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가 이미지에는 가급적이면 비워두시지 마시고 추가 이미지를 채워 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상세 설명은 에디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등록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개인몰을 운영한다면 등록된 상세 정보의 HTML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됩니다. 자, 상품 주요 정보 입력하기는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속성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 결정을 할 때 이런 검색 결과를 통해서 필터 검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워킹아를 쇼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어텍스인 거 또는 뭐 2cm 정도 굽높이인 거 뭐 스케쳐스 브랜드인 거 이런 식으로 필터를 뽑아서 그 검색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걸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요 정보도 잘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상품 제공 고시는 의무 표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반품이나 AS 교환에 대한 특이사항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구매 혜택이랑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태그라는 게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검색 엔진이 내 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지표가 태그랑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키워드는 태그에 넣으시되 태그에 넣지 못하는 그런 태그 사전에 없는 태그들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게 쇼핑 검색 랭킹의 구성인데요. 적합도와 인지도, 신뢰도를 가지고 쇼핑 랭킹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합도에는 상품명을 어떻게 지었는지, 카테고리를 어디다가 넣는지, 제조사나 브랜드나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을 적합도에 의해서 랭킹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인기도는요. 최신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최신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신성이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판매가 이루어졌다. 판매 실적도 높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이 빨리 그래도 상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상품에 대한 찜도 인기도로 측정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기도를 구성하는 항목이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을 구매평을 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클릭수나 찜수를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리뷰수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뢰도 부분에서는 상품명의 SEO와 쇼핑 페널티를 신뢰도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송 같은 경우도 3일 안에 배송을 해줘야 된다든지 고객 응대를 며칠 안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면 페널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페널티를 먹었더라도 실제 한 달 정도인가 기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깎여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적합도와 신뢰도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이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품명 쓰는 방법인데 일단은 네이버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쓰되 50자 내외로 텍스트 사용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나 이벤트, 무료 배송과 같은 키워드는 상품명으로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중에 내가 상품을 상위로 빨리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인스타그램의 그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가서 공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제품과 관련된 분야에 몇몇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서 DM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보통 이제 팔로워를 보시면서 찾아주시게 될 거고요. 그 분한테
DM을 보내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DM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DM을 보낸다고 무조건 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몇몇에게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인플루언서 공고를 진행해서 검색 순위를 올리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플루언서에게 주는 수수료는 한 30% 정도로 생각하셔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 남는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상품을 내가 많이 팔아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빨리 상위에 뜨게끔 하겠다가 목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는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공고 기간은 너무 길게 잡진 않고요. 3일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실제 인플루언서의 공고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 인플루언서가 언제까지 공고를 한다라고 자기 홍보를 하실 거거든요. 그럼 자기 그 사이트에 오픈을 했을 때 매출의 대부분이 그 공고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공고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플루언서 공고 기간의 매출은 자연 유입 매출도 일단은 인플루언서 기여분으로 정산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정산하실 때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실제 인플루언서들이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가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공고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가 몇 명이나 유입을 해서 들어오게끔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인플루언서의 SNS 프로필에 주게 되는 바로가기 링크를 반드시 이 비틀리를 이용을 해서 주게 된다면 유입에 대해서 몇 명이나 눌러서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해서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받게끔 하는 4가지 점수 중에 일단 네이버에서 우리가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실제 상품을 열어보면요. 만약에 아까 뭐 래쉬가드다 라고 했으니까 래쉬가드를 쳐서 쇼핑해서 내 상품이 한 3페이지 아니면 한 4페이지 중간쯤에 떠있는 상품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래쉬가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되게 묶여있는 상품들이 많네요. 키워드로. 자, 만약에 이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 띄워 볼게요. 이렇게 띄웠을 때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했을 때는요.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비틀리로 줄여야 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주소 누르고 싶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런 주소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고요. 그래서 비틀리로 줄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주소를 전달할 때 이 주소를 줄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줄여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색 결과에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한다면 실제 그 비틀리를 통해 줄여진 URL을 눌러서 들어가더라도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서 내 페이지를 찾아서 눌러 들어온 그런 역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래쉬가드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래쉬가드라고 쳤을 때 한참 뒤에 어디 안드로메다 저 끝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비틀리로 줄여가지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주소를 눌러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래쉬가드에서 그 저 멀리 있는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 결과 클릭해서 구매한 걸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선 당연히 더 좋은 검색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혹시 인플루언서랑 어떤 공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체험단이라고 하던가요? 그 쇼핑몰에 그 상품평 적어주는 알바가 있어요. 그런 알바들은 어떻게 들어가나 보면요. 일반적으로 알바 이제 풀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알바를 진행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상품이 세 번째나 뭐 네 번째 페이지에 있으면 그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사람이 올려놓은 상품의 화면, 그 사진을 캡처해서 줘요. 그래서 그 캡처된 그 사진을 찾아서 거기서 구매를 하셨을 때 알바비를 준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검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상품을 찾아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SEO 가이드예요. 실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봐두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점수를 그래도 얻을 수 있도록 아마 이름이라든지 뭐 카테고리 같은 걸 넣어서 만드시는 게 좋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검색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니까 가볍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체크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는 최대 3번까지는 가능하지만 2번까지만으로 할게요. 우리 반복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배경이 막 화려한 것보다는 흰색이나 단색 배경이 좀 더 권장하는 사양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최적화 가이드 뽑아 보았고요. 이건 이제 저품질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오늘 도매국 바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설명 부분으로 오늘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랜다. 20일이 되겠죠? 20일 날은 우리가 도매국 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올려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 개만 드릴게요. 이 도매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오시는데 소셜 계정 말고 정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매국에서 상품을 직접 소싱을 하셔서 본인의 그 쇼핑몰에 올려보는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